여당 새누리당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천 갈등으로 또 공천 문제가 벌써 공천 다툼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세일 전 의원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뭐 서청원 최고위원이 임명을 강행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총선을 지금 1년 앞두고 있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친박과 비박 간의 기세 싸움이 시작됐고 네. 공천 싸움이 사실상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네.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관장하는 곳이죠. 네.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상 그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의도 김무성 대표가 100% 여론조사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할 때 네. 김기춘 실장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표하고 네.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박세일 원장이 그러니까 원장 전 의원이 하려고 그랬죠. 네. 박세일 전 의원이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별로 안 좋죠. 네. 왜냐하면 세종시 문제를 갖고 네. 갈등이 생겼고 빚어졌고 실제로 19대 총선에서는 국민생각이라는 창당을 해서 네. 그 당을 만들어 밖으로 나와서 그렇죠. 당시 보수표를 이제 분열시키는 네. 그런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친박이 좋아할 리가 없죠. 네. 친박이 우선 그 관계가 껄끄럽고요. 네. 두 번째는 김무성 대표가 추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또 갖고 생각을 있어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원장 자리를 갖고 정확하게 제동을 걸지 않으면 네. 김무성 대표한테 밀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초반부터 정확하게 싸움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최고의 강수를 던진 거죠. 네. 그 서청원 최고위원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는 최고위원직을 던지겠다. 이 소리는 네.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던진다는 걸 의미하고 네. 사실상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되면 상황이 되면 김무성 대표도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기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김무성 대표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네. 아직은 대통령과 맞서거나 아니면 친박과 맞서는 네. 시기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가능하면 그 개헌 문제 나왔을 때도 바로 사과하고 네. 또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네. 친박끼리 모였을 때도 소통하면 좋다. 네. 이렇게 자꾸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총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힘쓰다가 잘못하면 아웃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아주 뭐 정확하게 뭐 저 정치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시나리오 중에서 만약에 이제 그 다른 최고위원들이 함께 서청원 의서 대표와 최고위원과 함께 동반 사퇴를 한다. 그래서 네. 다시 대표를 뽑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적 그 절차적 정당성에 반하는 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미 그 당대표를 다 뽑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통진당이 막 불복 운동하는 것과 네. 별 뭐 다름이 없는 이와 같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그 레임도 현상이 당 내에서 너무 빨리 온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네. 결국 당 대표가 이제 김무성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와 같은 시나리오는 너무 좀 도를 넘는 시나리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 공천과 관련돼서 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통진당하고 비교까지 했는데 그렇죠. 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공천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돼서 그 김무성 의원을 견제를 하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1월 달부터 개헌론에 관한 본물이 터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김무성 대표가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사전 견제, 네. 사전 컨트롤의 역할은 분명히 이제 그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서청원 알겠습니다. 최고위원과 함께 동반 사퇴를 한다. 이것은 조금 보편적인 상식에 좀 반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4시 45분에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전당대회 당권주자들 컷오프 결과가 지금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조금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야당 생활도 좀 오래 하셨는데 감이 좀 잡히십니까? 누가 3등에 들어갈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등은 누굽니까? 지금 등수 발표를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등수 발표는 안 할 겁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1등은 문재인 의원이 제일 유력하고요. 네.
2등 같은 경우는 박지원 의원 정도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네. 3등까지가 이제 컷오프에 들어가는 건데요. 네. 지금 박주선, 이인영, 조경태. 네, 세 분이 있죠. 네, 예. 대중적 인지도로 보면 조경태 의원이 좀 앞서는 상황이고요. 여론조사는 뭐 2등까지 한 걸로 나왔어요. 네. 2등까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국민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력권으로 봤을 때는 이인영 의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486 그 계보 의원들이 있고 네. 옛날 김근태 의원과 같이 했던 민평련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네. 그 조직이 이인영 의원을 밀기 때문에 그런 좀 세력이 있고 또 이제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권의 구민주계에다가 그다음에 그 민진모라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을 위한 의원 모임이 있어요. 그 네. 민진모 한 20여 명 되는 의원들이 합의 추대를 해서 그러니까 네. 당권 후보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네. 실제로 이제 표가 예. 어디로 몰릴 것인가 이런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점이 있어요.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올라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호남표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등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최종 예.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인영 의원이 올라온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네. 범친노표를 나눌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복잡한 변수가 있어서 실제로 3등이 누가 될지 굉장히 찍기가 어렵네요. 지금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사실 뭐 아까 보였던 여론조사 지지도야 국민들의 그 호감도 내지는 지지도를 말하는 것이고 인지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조경태 의원이야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약간 갈팡질팡할 때 네. 워낙 강경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2위까지 네. 나오신 건데 그 뭐 저도 동일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 당 계셨던 분으로부터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 내부에서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도 3등을 확신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3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들으니까. 우리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주선 의원이 3위가 되시지 않을까 기존의 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을 3위에 하고 따라서 있는데, 예. 누가 당권을 잡을지도 변수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진짜 기다려집니다. 이게 지금 운영위원들만 놓고 하는 거잖아요. 중앙위원.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예. 예. 한 중앙위원이 3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78명입니다. 네. 378명인데 오늘 대략 한 300여 명 정도 참석할 걸로 보고요. 예. 대략 1, 2등이 합쳐지면 예컨대 빅2가 네. 3등을 이렇게 누가 되는 게 더 유리하다 해서 밀어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이제 1등을 자신하는 사람은 자기 표를 좀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예. 2등은 불안한 거죠, 사실은. 아, 2등은 불안하죠. 네, 왜냐하면 네. 대략 1등 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한 130표에서 150표 정도. 네. 2등이 한 70표에서 한 100표 정도. 네. 그럼 3등 안에 들어오는 게 50표에서 한 70표 정도. 네. 면 3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등 하는 사람이 쉽게 그 표를 나눠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1인 2표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은 네. 사실은 이제 그 야당으로서 그 영남권에서 3선을 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점들 그렇죠. 부산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어떤 뭐 중도 세력으로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뭐 제시하고 네. 있는 것이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또 약간 가시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단은 국민의 어떤 시각과 네. 당내의 시각이 괴리가 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이런 점은 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드는 거죠. 왜냐하면 네. 국민의 여론과 당의 여론이 다르다. 이것이 그러면 민주적으로 봐야 되느냐? 뭐 그렇죠. 이런 점들이요. 그래서 예. 저는 그냥 예상컨대 그 통계적 확률로 봐서 네. 어쨌든 최근에 그 여론조사가 지금 그 조경태 의원이 약 12%로 문재인 의원 다음이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대로 되지 결과가 않을까? 예. 뭐 그렇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당심과 민심은 되게 맞아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문재인 지금 결과가 한 1분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요.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야권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달라진다 만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뭐 개파도 해체한다 그러고요. 네. 그 탕평 인사도 하겠다 하고 네. 뭔가 통합적인 걸 해보려고 하겠죠. 네. 근데 그게 정치적 수사로 끝나는 건지 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지 네. 그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공천을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내년 4월 그러니까 20대 총선의 공천을 친노 위주로 하지 않겠다. 이것을 정확히 보여줘야 되는데 19대 총선 때요. 네. 그 소위 말하는 당시의 민주당의 공천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노, 이, 사 공천이었습니다. 노이사. 친노, 예. 486, 예. 이화여대.
아, 그렇군요. 예, 이화여대까지. 그래서 노인사 공천이라고 해서 네. 사실상 범친노가 네. 공천을 거의 좌지우지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 파동이 났고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네. 그 과정에 한명숙, 이해찬으로 이어지면서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까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이방문 아닙니까? 그걸 이제 등자를 같이 넣으면 이등 방문인데요. 이등 방문 연대에 의해서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네. 문재인 대선 후보. 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대선을 치른 구도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큰 선거를 앞두고, 예. 총선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세력이 예. 다시 당을 맡아서 하겠다? 아무런 혁신과 변화 없이? 그럼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속으로 박수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대로 오면 좋죠. 왜?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네.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통합과 탕평을 하게 된다면 당이 그대로 있지만 네. 그렇지 않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새로운 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새로운 당이 출연한다. 그러면 내년 여름쯤, 올해 여름쯤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시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보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우선 당대표가 되신 분이 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 정도 시간을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총선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상 남는 시간에 준비를 해야 새로운 당을 만들 거 아닙니까? 네. 그 시점이 올해 7, 8월경으로 보는 겁니다. 7, 8월경에 야권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자, 그런데, 또 다른 당이 또 나온다 만다 하고 있어요. 국민 모임이라고. 이제 또 다른 좀 진보 진영 인사들이 모여서 거기에 뭐 정동영 전 의원도 거기에 가세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통진당 해산 이후에 진보 세력들, 그러니까 네. 통진당과 종북과는 선을 그으신 진보 세력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네. 정동학 의원님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새를 규집해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을 할지에 대한 네.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안철수 의원이 네. 지금 문재인 의원이 당권이 대표가 되시면 어떻게 차후 행보를 하실까? 이 의원님하고 또 지금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야합을 할 것인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분당이 되고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총선 때 또 다시 모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어떻게 야권이 건실하고 새롭게 좀 개혁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은 그 개혁이 총선 때는 또 다시 똑같이 반복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때는 알겠습니다. 아닐 겁니다. 자. 대선 때는 없고 뭐라도. 잠시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